아버지, 솔직히 말할까요? 우린 오래전부터 당신 죽기만 기다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눈앞엔 발효된 해산물 한 접시가 놓여 있었죠. 그 위로 낯선 금속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너희가 내 피라는 게 이렇게 끔찍했구나. 소녀는 숨을 삼키며 눈빛을 번뜩였답니다. 그 피, 제가 깨끗하게 씻어드릴게요.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똑같이 맛보세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리 천장이 둥글게 펼쳐진 미슐랭 레스토랑이었죠. 천장 중앙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백 개의 플래시를 튕겨내며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세계 각국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회장연단 앞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윤푸드 창립 40주년과 윤혜석 회장의 은퇴식을 알리는 문구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윤푸드 창립 40주년 기념 윤혜석 회장님의 은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지자 해석이 천천히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6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곧은 자세였지만 눈가의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은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회중시계가 꼭 쥐어져 있었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대 양옆에서 도현과 서연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도현은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언론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업적, 이제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효자, 효녀로서 아버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스크린에는 윤푸드의 화려한 역사가 편집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시선은 스크린이 아닌 저 멀리 텅 빈 구석에 꽂혀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유 원장을 오늘 밤 수정해야 한다. 이 아이들에게 모두 맡길 수 없어. 한편 건물 밖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푸드트럭이 길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분식 냄새와 고급 와인의 향이 뒤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어냈죠. 그중 허름한 한 트럭 앞에서 가영이 작은 손으로 펜을 흔들며 떡볶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와 커다란 앞치마는 몸집에 비해 한껏 커 보였어요. 엄마가 말한 로고, 이거 맞나? 트럭 위 배너에는 윤푸드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영은 모자 챙을 눌러쓰고 낡은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목걸이 뒤편의 작은 문양이 로고와 정확히 일치하자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영은 연회장 입구로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대비되는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 그곳에서 번져 나왔답니다. 연회장 뒤편에선 화려한 음악과 박수 소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죠. 스테인리스 작업대 위엔 반짝이는 은식기와 유리도마, 진공 포장된 식재료가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셰프들은 쉴 틈 없이 칼을 놀렸고 그 열기 속에서 한쪽 구석 소의 실문은 굳게 닫혀 있었답니다. 문 너머로는 낮게 섞인 속삭임이 칼 부딪히는 소리와 묘하게 뒤엉켜 흘러나왔죠. 확실하게 했지. 숙성 7일짜리가 아니라 10일짜리로. 네, 발효 단계 넘기면 히스타민 수치가 치솟아요.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미식가라도 살짝 독하다 정도로만 느낄 겁니다. 사고처럼 보여야 해. 아버지가 체한 걸로 하면 언론이 시끄럽지 않겠지. 은퇴식 끝나면 바로 상속협의 들어간다. 아버지 명예 주식만 확보하면 끝이야. 조민호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귓가에선 연회장 박박수와 주방의 쇳소리가 기묘한 화음을 이루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남매의 차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가영은 음식 재료 상자를 옮기느라 어깨가 축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허름한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목걸이, 한 줄이 삐죽 나와 흔들렸죠. 상자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던 순간 그의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기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답니다. 금속을 긁는 듯한 발효가 지나친 생선 특유의 냄새였어요. 숙성 7일과 10일 사이의 미세한 차이. 보통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가영은 알았죠.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 숙성이 길어지면 단맛 뒤에 철맛이 숨어 나온다는 경고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영은 소해이실 문틈으로 살며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윤도현과 윤서연, 그리고 낯선 주방장이 속삭이는 광경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사고처럼 보여야 한다, 발효독성, 이런 단어가 칼끝보다 날카롭게 마음을 찔렀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화려한 연애가 눈앞에서 반짝이는데 그 안에 숨은 독의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체온에 데워지며 묘한 용기를 불어넣었죠. 무대 위에서 찬란히 빛나는 회장과 그 뒤편에서 음모를 꾸미는 가족들, 두 세계가 곧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이 냄새, 엄마가 말해준 그 냄새다.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건데. 푸드트럭거리는 연회장의 화려함과는 사뭇 다른 세상이었어요. 대리석 벽 너머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 대신 바삭 튀김이 튀겨지는 소리와 진한 분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해석은 연회장을 뒤흔들던 박수 소리를 피해 잠시 밖으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매콤한 고추장 향이 코끝을 파고들자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췄어요. 허름해 보이는 푸드트럭 앞에서는 키 작은 소년이 떡볶이를 열심히 휘젓고 있었답니다. 이거 네가 만든 거냐? 소년은 모자챙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해석을 올려다보며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슥 훔쳤어요. 네, 맛보실래요? 공짜는 아니지만 후회도 안 해요.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의 해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음식을 맛보아온 그에게 이렇게 당돌한 제안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는 종이컵을 받아 떡볶이 한 입을 조심스레 입에 넣었어요. 순간 평범한 길거리 음식이라기엔 믿기 힘든 깊은 맛이 폭발했습니다. 고춧가루의 매운 향 뒤로 배어나오는 은은한 단맛, 맵지만 부드럽게 사라지는 뒷맛이 혀끝을 간지렸죠. 이 양념 설탕 대신 배즙을 썼나? 맞아요. 근데 그거 몇 시간만 더 끓이면 쓴맛으로 바뀌거든요. 해석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소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한 자락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막내딸 은주가 부엌에서 웃으며 말하던 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아빠, 설탕 말고 배즙 넣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대신 오래 끓이면 망쳐요 하고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지? 엄마한테요. 엄마가 옛날에 유명한 주방에서 일했다던데요. 소년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가 살짝 빛났습니다. 해석은 순간 그 문양을 보고 섬뜩할 만큼 익숙하다고 느꼈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 문양 왜 이렇게 익숙하지?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회장님, 곧 메인 코스 시작합니다. 해석은 떡볶이 컵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씩 웃었습니다. 이상한 애구나. 근데 맛있다. 그럼 또 사세요. 오늘 하루 팔아서 내일 재료 사야 하거든요. 둘은 묘한 시선을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삶이 얽힐 운명을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연회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진한 와인 향으로 가득했어요. 샹들리의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리며 테이블마다 금빛을 뿌렸죠. 긴 테이블 위엔 7코스 요리가 가지런히 놓였고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습니다. 메인 요리가 등장하자 웨이터들이 은색 커버를 동시에 벗겼어요. 본 코스입니다.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합창처럼 울렸고 접시마다 윤푸드 자랑인 발효 해산물 요리가 모습을 드러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푸드트럭을 따라 들어온 가영의 코끝이 살짝 움찔했어요. 남들은 못 느낀 묘한 금속 향이 공기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발효 균형이 어긋날 때만 나는 철맛, 아이의 동그란 눈이 더 커졌답니다. 이거 열흘 숙성 냄새예요. 웅성거림 속에서도 그 한마디는 해석의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회장이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니? 가영은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도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7일 숙성해야 안전해요. 열흘 숙성하면 독이 생겨요. 엄마가 그랬어요.
순간 테이블 양옆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완벽한 미소 뒤에 숨은 냉기가 살짝 스쳐갔죠. 애가 무슨 미식가라도 돼? 길거리 음식이나 파는 애가. 도연은 카메라 렌즈를 힐끗 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장님, 아이 말 듣고 주최 행사 망치실 겁니까? 카메라 다 켜져 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장남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석은 잠시 갈등했어요. 숟가락 끝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철량이 기억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그 옛날 은주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말했었죠. 철만 나는 발연한 톡이야. 결국 해석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자들이 이유를 묻자 서연이 서둘러 앞에 나섰어요. 아버지께서 긴장하신 거예요. 그냥 행사용 연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잔잔한 박수와 어색한 웃음이 퍼졌지만 가영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가 직접 증명해야지. 소녀는 주먹을 꽉 쥐고 굳게 다짐했어요. 무대 위의 환호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뒤편 주방은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과 기계 소음이 뒤엉켜 있었어요. 접시가 높이 쌓여 흔들렸고 불꽃은 팬 위에서 파도처럼 치솟았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정가영은 조심스레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름한 앞치마와 작은 체구 덕분인지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스테인리스 선반이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진공 포장된 발효 해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툼한 라벨에는 숙성 7일이라 적혀 있었지만 가영의 코끝은 단번에 거짓을 알아챘죠. 이건 10일 넘은 냄새야. 철맛이 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방장 조민호의 목소리가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영은 반사적으로 선반 뒤로 몸을 숨겼어요. 살짝 벌어진 문틈 사이로 조민호가 장남 윤도현, 자녀 윤서영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쉿, 숨이 멎을 듯 긴장감이 돌았지만 세 사람의 말은 가영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죠. 독성 수치 맞춰놨나? 네, 10일 숙성이라 독성 아미노산 수치가 한계치입니다. 일반 손님은 먹어도 모르지만 회장님만 드시면 사고처럼 보이게 해. 행사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해야 돼. 가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스테인리스 선반에 살짝 부딪혀 찰칵 금속성 울림이 번졌죠. 방금 소리 뭐야?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처럼 굳어가영이 숨어있는 방향을 겨눴습니다. 또각 윤서연의 하이힐이 바닥을 찍으며 다가왔어요. 누구 있어? 숨을 삼킨 가영은 손바닥 속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방금 전 대화가 또렷하게 담겼죠. 독성 아미노산 수치가 한계치입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 발자국 소리가 코앞까지 밀려들었을 때 주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주방장님, 메인 디저트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흩어졌고 가영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몸을 돌려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걸 회장님한테 알려야 해. 아니면 정말 큰일 난다. 소년의 손바닥에는 땀에 젖은 목걸이가 뜨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비밀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소년의 심장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은퇴식 메인 코스가 끝나고 짧은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윤혜석은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고요히 숨을 돌렸어요. 연회장 쪽 웅성거림과 음악이 벽을 타고 스며들며 손끝엔 아직도 은근한 철맛이 떠돌았습니다. 그는 낡은 회중시계를 열어 조용히 들여다보다가 낮에 만난 소년의 얼굴을 불현듯 떠올렸지요. 어쩐지 이상한 아이라고 어떻게 그 냄새를 알아챘을까 궁금해하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남 윤도현과 차녀 윤서연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입가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자들이 기다립니다. 지금 은퇴 선언하셔야죠.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 없어요. 이미 세상은 아버지가 물러난다고 알고 있어요. 괜히 망설이다가
주가 떨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회장은 눈을 가늘게 좁히며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였건만 낯선 장부처럼 계산만 남은 표정이었어요. 너희 무슨 짓을 한 거냐? 무슨 소립니까? 발효 냄새가 달라졌다.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순간 서연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부드럽게 웃으며 회장이 손을 감쌌죠. 아버지, 노망난 소리 그만하세요. 기자들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연은 회장의 어깨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건강 문제로 행사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은퇴 선언만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낮에 만난 그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문틈을 따라 작은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정가영이었어요. 땀으로 젖은 얼굴, 손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숨이 차오른 목소리로 속삭였죠. 회장님, 저 증거 있어요. 윤혜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가족들은 동시에 소년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묘하게 얼어붙은 공기가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네 사람의 시선이 팽팽히 얽혔죠. 그리고 조용히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답니다. 휴대폰 화면이 윤혜석의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소년 정가영의 조망만한 손바닥은 땀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그가 재생 버튼을 톡 눌러주자 주방을 뒤덮은 어두운 속삭임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독성 아미노산 수치가 한계치입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단 두 문장이었지만 파장은 치명적이었어요.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윤도현과 윤서연, 두 남매의 얼굴도 동시에 굳어졌죠.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주방 선반 뒤에서 들었어요. 발효 해산물 열흘 넘게 숙성됐어요. 표기만 일주일로 바꿔놨더라고요. 허튼 소리예요. 아버지, 저 아이가 일부러 우리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이런 거짓 증거로 은퇴식 망치면 회사 이미지가 끝납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던 해석은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소년이 막 뱉어낸 단어들과 자신 혀 끝에 감돌던 금속 맛이 기이하게도 겹쳐졌죠.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군. 소년은 가슴께를 뒤적여 낡은 종이라벨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기름때가 묻은 채 숙성 7일이라 적힌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붙어있던 라벨이에요. 근데 냄새는 열흘 숙성이에요. 엄마가 그 냄새 알면 바로 배틀했어요. 그 한마디에 윤혜석의 시선이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오래된 기억을 찌르고 지나갔죠. 아득한 부엌, 막내딸 은주가 환히 웃던 장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때 윤서연이 번개처럼 팔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어요. 내놔. 하지만 윤혜석이 한 손으로 가영을 감싸며 단숨에 제지했죠. 그만해라. 짧고 묵직한 한마디가 공간을 얼려버렸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당황한 듯 서로를 흘끗 바라볼 뿐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이걸로 당장 폭로하면 너희는 오히려 모함당했다고 우길 거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내 감각, 그걸 모두가 보게 해라. 그 말을 들은 소년의 눈동자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숨겨져 있던 전쟁의 판이 본격적으로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해석과 가영은 무대 뒤 임시 조리 공간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은퇴식 이부가 막 시작된다고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지는 소리, 와인잔이 맞부딪히는 청명한 울림이 스테인리스 벽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발효 해산물 2접시가 가지런히 놓였죠. 하나는 주방에서 가져온 열흘 숙성 재료였고 다른 하나는 해석이 평소 아끼며 보관해 두었던 7날 숙성 재료였습니다. 이걸로 비교 유리하면 돼요. 발효 냄새 차이는 누구 코에도 안 보여요. 근데 맛보면 바로 느낄 거예요. 해석은 잠시 눈매를 좁혔습니다. 익숙한 확신이 어린 소년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그 차이를 네가 설명할 수 있겠나? 가영은 고개를 단단히 끄덕인 뒤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배즙 단맛 끝에 따라오는 철맛, 혀 옆에 찌릿한 느낌, 그거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해석의 표정이 얼어붙듯 굳어졌습니다. 배즙의 단맛과 철맛, 은주가 어린 시절 부엌에서 즐겨 쓰던 그 표현이 그대로 되살아났거든요. 은주도 그 말을 썼지. 소년의 눈동자가 순간 커다랗게 흔들렸으나 곧 고개를 낮추고 칼날 위로 집중했어요. 작은 손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도마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효향이 은근히 퍼져나갔죠. 한편 무대 뒤편 화려한 커튼 곁에서는 도연과 서연이 다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애 뭔가 꾸미고 있어. 주방장 불러. 혹시 몰라서 라인 다 끊어버려.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하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잠시 뒤 조리대 쪽 전원이 번쩍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불안한 깜박임이 지나갔어요. 싸늘한 긴장감이 공기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영은 2접시를 완성해냈습니다. 모양과 색은 꼭 닮았지만 하나는 독성 재료, 하나는 정상 재료였죠. 하나는 독성, 하나는 정상. 둘 다 똑같이 보여요. 직접 맛보게 할 거예요. 해석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소년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무대에 오르면 신호해라. 카메라 앞에서 내 감각을 증명해라. 그때 모든 게 끝난다. 가영은 한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짙게 어려 있었어요. 잠시 후 윤혜석 회장의 마지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을 가로막은 건 고작 한 겹의 벽이었습니다. 연 회장의 화려한 환호와 숨 막히는 음모가 정면으로 부딪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무대 위 폭로까지 이제 단 한 걸음뿐이었습니다. 은퇴식 이부가 시작되자 연 회장의 조명이 한층 더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스크린에는 윤푸드의 역사와 미래 비전이 교차 편집되어 흘러나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윤혜석은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장남 윤도현과 차녀 윤서연이 다정한 미소를 띤 채 팔을 살며시 붙잡고 섰어요. 아버지, 오늘은 그냥 편히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이 순간은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역사예요. 그 미소 뒤편에서 해석은 묘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들었죠. 그는 속으로 확신했어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저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무대 뒤편 정가영은 두 손에 쟁반을 들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발효 해산물 요리 2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겉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는 정상, 다른 하나는 독성이었어요. 소녀는 자신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한 입만 먹으면 특유의 철맛과 혀 옆을 찌릿하게 파고드는 감각이 분명할 거라고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주방장 조민호가 직원 둘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민호의 시선은 매서웠고 손에는 행사용 냅킨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쟁반 내려놔. 네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증거예요. 회장님만 알 수 있는? 그걸 무대에 올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소녀는 뒷걸음질치며 조리대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에서 벽처럼 막아섰죠. 가영의 손가락이 쟁반 가장자리를 더욱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시각 무대 위에서 해석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윤푸드의 40년 역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문득 무대 뒤편으로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커튼 사이로 작은 손이 쟁반을 번쩍 들어올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해석은 그 눈빛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동시에 도연과 서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마가, 조민호가 몸을 던지듯 달려들었지만 가영은 그 틈을 파고들어 쟁반을 품에 안은 채 무대 쪽 출입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우연히 그 장면을 포착하며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연 회장을 잠시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은 예상치 못한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말았죠. 가영이 무대 커튼을 밀치고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양손엔 쟁반이 들려 있었고 숨결은 가쁘게 요동쳤죠. 순식간에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연달아 터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비, 저 애 내려. 보디가드들이 움직이려던 찰나 회장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무대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잠깐. 짧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에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어요. 카메라가 회장을 비추자 그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관객석이 술렁거리며 파도처럼 일렁이었죠. 도연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사양하듯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행사가 망가집니다. 그냥 내려보내시죠. 망가지는 건 행사냐? 아니면 너희냐? 짧은 반문에 공기가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의 웃음기는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가영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발효 해산물 요리가 나란히 빛났지만 겉모습은 도플갱어처럼 똑같았죠. 둘 중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순식간에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대며 무대를 휩쓸었습니다. 뭐라고? 사람 죽일 수 있다고? 도연은 손가락 끝을 부르르 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튼 소리다. 길거리 음식 파는 애가 무슨 전문가라고. 소녀는 한숨을 고르고 두 접시를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냄새만으론 구분 못해요. 맛을 봐야 알아요. 배즙 단맛 끝에 따라오는 철맛타 혀 옆이 찌릿해져요. 그게 독성이에요. 해석의 눈매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표현은 오래전 은주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관객석은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긴장감이 조여들며 무대를 휘감았어요. 해석은 마이크를 움켜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지금 여기서 증명해보자. 무대 위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이곳은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심판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적인 무대를 삼켰습니다. 두 개의 발효 해산물 요리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겉모습은 완벽하게 동일했어요. 향도 거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며 무음 촬영, 모두를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죠. 해석은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끝이 접시 위를 스치자 묘한 긴장이 퍼져나갔어요. 가영은 옆에서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이 둘 중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10일 숙성된 거예요. 독성이 생겼어요. 어린애 말장난에 회사명 온 걸 거야? 지금 생방송 중인 거 안 보여? 아버지, 이런 쇼 그만두세요. 은퇴식 망치면 주가 폭락합니다. 조용히 해라. 짧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두 남매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회장은 손으로 첫 번째 요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자 부드러운 감칠맛이 퍼져나갔죠. 미묘하게 달큰한 배즙향이 뒤따랐고 혀끝엔 은근한 기름맛이 감돌았습니다. 목 뒤로 은은한 고소함이 남았어요. 정상 발효의 맛이 분명했죠. 두 번째 요리를 집어드는 순간 기자들의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플래시가 더욱 잦아졌어요. 그가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아주 미세한 철맛이 혀 옆을 스쳤습니다. 불과 1초 뒤 찌릿한 전류가 퍼졌죠. 오래된 발효가 일으키는 위험 신호였어요. 해석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동시에 가영도 다른 접시를 맛보고 있었죠. 아이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거예요. 혀 옆이 찌릿하죠? 배즙 단맛 뒤에 철맛. 해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게 독성이다. 관객석이 술렁이며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높여들었어요. 하객들 중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속삭였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냥 오래 숙성된 걸로 착각한 거야. 증거 있냐고요? 말로만 하면 뭐예요? 해석은 천천히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제 증거를 보여주겠다. 순간 공기가 갈라지듯 긴장감이 무대를 휘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과 소년에게로 쏠렸고 다음 폭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숨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이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해석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라벨 조각을 꺼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 종이엔 숙성 진리리라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순간 기자들의 렌즈가 라벨로 몰려들었죠. 이게 주방에 붙어 있던 라벨이다. 하지만 냄새와 맛은 10일 숙성, 독성 단계다. 객석 여기저기서 술렁거림이 터졌습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회장 공기를 초조하게 흔들었어요. 가영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그리고 이거 들으세요.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성 아미노산 수치가 한계치입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 연회장의 온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수십 개의 플래시가 번갈아 터지며 해석과 도연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사고로 보이게 하라고? 서연의 낯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조작이에요. 저 녹음 조작이라고요. 길거리에 말 하나 믿고 우리를 범인으로 몰아. 하지만 해석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한가운데서 마이크를 힘껏 움켜쥐었죠. 내 혀는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아이의 혀도 마찬가지다. 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둘 중 하나는 살릴 수 있고 하나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두 접시 다 회장님만 드시게 돼 있었어요. 왜일까요? 기자들은 동시에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어요. 회장님, 가족이 고의로 독성 발효를 지금 바로 경찰 부르실 겁니까? 해석은 손바닥을 들어올리며 연회장을 잠시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식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또 한 차례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굳어 있었고 주방장 조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깨물었죠. 연회장은 더 이상 축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맞서는 즉석 재판정으로 변해버렸어요. 연회장은 마치 폭풍 속에 던져진 배처럼 요동쳤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이고 하객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웅성거렸죠. 대형 스크린 한쪽에서는 생중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쉴 새 없이 올라왔어요. 저거 진짜라고? 가족이 회장 죽이려고 했다는데 지금 라이브 맞죠? 영화 아니고 무대 중앙. 해석은 마이크를 꽉 움켜쥔 채 가족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낮은 음성이었지만 칼날처럼 단단했지요. 독성 발효, 라벨 조작, 그리고 사고처럼 보이게 하라는 녹음. 아직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억지로 띄운 미소가 금세 삐걱거렸죠. 조작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버지, 저 애한테 속지 마세요. 저런 애가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잖아요. 해석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고는 두 남매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내 혀가 증명했다. 그 한마디에 형제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객들의 소음은 물결처럼 더욱 거세졌고요. 무대 한쪽 땀에 젖은 민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겨눴죠. 입 다물어. 네가 말하면 끝장이야. 끝장난 건 이미 우리였어요. 민호는 떨리는 발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조리용 장갑이 바닥에 톡 하고 떨어졌지요. 카메라 플래시는 다시 한번 눈부시게 터졌습니다. 맞아요. 발효 기간 제가 조작했습니다. 장남님 지시였어요. 회장님만 드시게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연회장은 폭발하듯 술렁거렸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그 가운데 명진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했어요. 도연 씨, 사실입니까? 사고로 꾸민 살인 계획까지 세우신 건가요? 도연의 억지 웃음은 맥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은 요동치는데 입술에서는 도끼 어린 외침만 터졌죠. 거짓말이야. 돈 받고 조작하는 거잖아. 민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지막하지만 결연한 음성이 연회장을 가로질러 퍼졌습니다. 진실은 냄새로도 맛으로도 숨길 수 없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빠르게 박자를 쪼개며 폭풍 같은 밤을 기록했답니다. 경찰이 연회장을 급습했습니다.
검은 제복의 형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서자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절정으로 치솟았죠. 생중계 화면은 속보, 회장 암살 모의 폭로라는 자막이 실시간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서연 씨, 살인 모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증거 조작이에요. 아버지가 노망나서 우리를. 우린 억울해요. 다 민호가 꾸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답니다. 회장님, 후계 구도 어떻게 됩니까? 아드님, 체포로 윤푸드 경영은 누가 이어받습니까? 해석은 아무 대꾸도 없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죠. 가영이었어요. 소년의 손엔 여전히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란을 피해 대기실 구석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잠깐이나마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 고요가 자리를 잡았어요. 네가 아니었다면 오늘 난 죽었을 거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걸이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에는 윤푸드의 초기 로고가 은은히 빛나고 있었죠. 문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 플래시가 번쩍이고 소란이 이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엔 숨소리만이 떠돌았죠. 해석은 손바닥 위에 올려둔 목걸이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쇠판 한가운데 윤푸드 처음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로고는 오래전에 그가 직접 그려 막내딸에게 건넸던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었답니다. 이 목걸이 누가 준 거냐? 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요. 항상 목에 걸고 다녔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건 네 외할아버지가 준 거야. 언젠가 네가 찾게 될 거다. 해석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고 손끝까지 미세한 떨림이 퍼졌습니다. 엄마 이름 은주지? 가영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네, 정은주. 해석의 숨결이 거칠어지며 눈앞에 어린 은주의 얼굴이 겹쳐졌죠. 아빠, 배 좀 넣으면 더 맛있어. 라는 해맑은 목소리가 기억 뒤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눈가를 적셨습니다. 내 엄마는 내 막내딸이었다. 가영은 당황한 듯 눈을 여러 번 깜빡였어요. 그럼 저 회장님 손자예요? 해석은 대답 대신 가영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이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래, 넌 내 피다. 내 손자다. 가영의 작은 몸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천천히 힘이 풀려내렸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과 달리 대기실 안 두 사람은 살포시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한 집안에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이어지고 있었죠. 연 회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경찰이 도연과 서연을 연행하는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비치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터졌죠. 기자들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속보를 송구하느라 분주했어요. 해석은 조용히 무대 위로 다시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억눌린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죠. 그 뒤로 가영이 작게 따라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스포트라이트 아래 드러나자 객석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정과 한 기업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 마이크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그 울림을 전했어요. 윤푸드 창립 40년. 제 자식들이 회사를 욕심으로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진짜 윤푸드의 맛을 이어갈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석은 옆에선 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였죠. 거짓말이야. 저 애가 무슨. 형사들이 도연을 끌어내자 그의 고함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연 역시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연행됐어요. 해석은 다시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막내딸 은주의 아들입니다. 오늘 내 목숨을 구한 윤푸드의 진짜 후계자입니다. 하객들의 술렁임이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죠. 후계 구조를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이 아이가 윤푸드를 이어받게 되나요? 해석은
잠시 고개를 숙여 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동자에는 믿기지 않는 듯한 놀라움과 설렘이 함께 깃들어 있었어요. 앞으로 윤푸드는 미식의 본질을 잊지 않을 겁니다. 탐욕이 아닌 진짜 맛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 아이와 함께 할 겁니다. 순간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중계 화면 댓글 창이 폭발하듯 올라갔죠. 손자였어? 대반전. 길거리 소년이 후계자라니 드라마다 라는 글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해석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가영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집에 오지 않겠니? 소녀는 잠시 망설이며 낯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하던 따뜻한 말이 지금 이 손끝에서 전해졌죠. 네, 소년의 작은 손이 천천히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고 그 빛 속에서 윤푸드의 새로운 역사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은퇴식이 끝난 뒤 연회장은 전쟁터 같았어요. 쓰러진 꽃 장식과 기울어진 의자, 식탁 위에 흩어진 와인잔과 빵 부스러기가 뒤엉켜 있었죠. 불이 꺼진 샹들리에 아래엔 향긋한 잔향만이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기자도 경찰도 모두 떠난 자리엔 해석과 가영, 단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해석은 무대 한가운데 멈춰 서 있었습니다. 두 손에 꼭 쥐인 목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떨리는 손끝은 차가운 금속 표면을 더듬었죠. 가영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끝으로 목걸이를 스쳤습니다. 작은 숨소리만이 정막을 흔들었어요. 은주가 죽었단 소식 들었을 때 난 회사 지키느라 장례도 못 치렀다. 네가 태어났다는 것도 오늘 알았다. 엄마는 늘 외할아버지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말했어요. 배즙 넣으면 더 부드러워진다고도.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해석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래전 부엌에서 웃던 은주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내가 그 애한테 해줬던 말이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바깥 복도에선 청소부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저 엄마 요리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푸드트럭 말고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푸드트럭에서 시작한 맛이 윤푸드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소녀는 놀란 눈으로 해석을 올려다봤어요. 해석의 입가엔 작지만 선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감각, 은주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가영은 작게 웃었지만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이제 저 혼자 아니죠? 해석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 손을 꼭 잡았고 텅 빈 연회장 안에 잔잔한 온기가 퍼져갔어요.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을 거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소녀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뒤로 한 채 같은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푸드 본사 건물 앞입니다. 언론사 차량들이 길게 줄 섰어요. 커다란 전광판에선 밤새 쏟아진 속보가 쉼없이 반복됐죠. 윤푸드 회장 은퇴식, 살인 모의 폭로로 충격, 길거리 소년, 알고 보니 회장의 손자, 새로운 후계구도, 미식 제국의 미래는 거리의 시민들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멀리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허둥지둥 다가왔어요. 윤혜석은 손에 쥔 칼을 살짝 내려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윤푸드의 미래 계획 한 말씀만. 윤푸드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진짜 맛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아이와 함께입니다. 그 순간 정가영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손님 한 사람이 떡볶이를 받아들고 방긋 웃었습니다. 이거 어제 뉴스에 나온 손자 요리 맞죠? 네, 오늘은 더 맛있을 거예요. 소년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퍼졌죠. 윤혜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내 피니까 그렇지. 정가영은 그 말을 들으며 펜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김이 몽글몽글 피어올라 골목을 포근히 감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또 한 번 번쩍였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맛의 시작이 그렇게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었죠. 몇 달 뒤였습니다. 윤푸드 본사 신사옥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어요.
가장 순수한 맛으로 다시 단출한 문장이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한순간 포근하게 만들더군요. 윤혜석은 잔잔한 표정으로 로비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 기자회견의 열기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있는데도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죠. 그때 작고 빠른 그림자가 포작 달려왔습니다. 커다란 셰프 모자를 쓴 정가영. 어느새 제법 의젓한 모습이었어요. 외할아버지, 오늘 메뉴는 제가 정해도 돼요? 너한테 배운 게 더 많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소녀는 환히 웃으며 두 손을 허리에 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한지 보는 사람까지 힘이 솟았어요. 그럼 엄마 레시피로요. 배즙 듬뿍 넣어서? 새 단장을 마친 윤푸드 1호점. 은주의 부엌 앞에는 긴 줄이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 적힌 작은 글씨. 은주의 맛을 세상에. 그 문구가 손님들의 설렘을 더했죠. 이 맛 길거리에서 먹던 그거잖아. 근데 훨씬 깊어. 애가 회장 손자라며? 진짜 영화네.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윤혜석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한때 흔들렸던 회사를 손자가 순수한 맛으로 다시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따뜻한 자부심이 조용히 피어올랐답니다. 은주야, 내 아들이 해내고 있다. 가영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봄바람처럼 가게 가득 퍼졌어요. 다음 메뉴는요.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말에 윤혜석도 따라 웃었습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새로운 미식 왕국의 출발을 힘차게 알리고 있었지요.